2020 시즌도 이제 정말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팀당 8경기에서 이제 많게는 16경기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녹화 시점에서. 근데 올해 순위표가 좀 워낙 변화가 커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이런 판도를 보면 정말 KBO 리그 왕조, 우리 옛날에 왕조라고 표현하던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변화가 좀 크게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네. 충격은 이제 SK의 9위 추락.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놀랍다. NC가 1위로. 네네. 예, 정규 시즌 1위를 거의 굳혀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KT도 예상 밖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 예, 3위로 또 잘하고 있다. 뭐 LG도 좀 최근에 연승타면서도 2위까지 좀 치고 올라왔는데 또 하나의 이제 약간 조금 이것은 의외다. 예, 많은 분들이 꼭 이렇게 말하면 아유 내가 시즌 초반에 예상했어. 꼭 그런 분들이 꼭 계셔. 아, 나는 예상했다. 꼭 자기가 예상했대. 뭐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꼭 네. 예상했어. 그리고 뭐 예고된 인재라 그러는데 뭐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예고된 인재라 그러잖아. 그분들이 예고를 한 걸 내가 네. 본 적이 없는데 맨날 예고했다 그래. 꼭 일벌어 주고 나면 뭐 뒤늦게. 네. 그리고 두산이 지금 5위까지. 네, 물론 뭐 아직 순위 차가 적게 나긴 하지만 솔직히 두산이 5위에 있는 거는 시즌 전 예상이랑 완전 빗나가는. 그렇죠. 뭐 네, 2강이라 내용이죠. 그랬잖아요. 네. 1강만 꼽으면 뭐 두산을 두산이라고, 꼽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고 뭐 다는 아닙니다. 극소수는 두산 올해 힘들 수도 있어.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없었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10경기인데 네. 7승 3패 조금 올라옵니다. 그죠? 6위까지 내려왔다가 5위로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 두산으로서는 이것은 좀 충격적인 성적표다. 네. 아마 뭐 저도 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마 김태형 감독님도 5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지 않았을까. 절대 네, 못했죠. 생각을 하는데 두산이야말로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뭐 왕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 팀 중에 최근에 가장 좀 가까웠던 팀인 것 같아요. 2015년 김태형 감독 부임하고 이제 첫 해에 한국 시리즈 극적으로 우승을 했었고, 진짜 뭐 역전 우승이죠. 네, 16년에 통합 우승을 했고 뭐 그 후로도 계속 뭐 2위, 1위 뭐 지난해도 통합 우승을 다시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좀 최근 5년 동안의 성적을 보면 충분히 왕조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을 했는데 올해 두산이 지금 5위에 있다는 건 뭐 아직 순위 변화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정말 좀 변화 조짐이라고 봐야 될지. 그러니까 네. 작은 뭔가 요만한 계기 때문에 리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2015년을 예로 들면 네. 그때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정규 시즌 1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이제 1위 터졌어요. 윤성환, 안지만, 맞습니다. 임창용. 네. 해외 원정 도박 스캔들이 빵 터진 겁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1선발 그리고 셋업 최고 셋업 마무리가 다 빠지게 네. 된 거예요. 뭔가 뭐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그때 때 두산이 네. 키움과의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준 플레이오프였죠. 네, 당시 넥센. 네. 넥센. 네. 넥센하고 하면서 거의 질 뻔했었어요. 맞아요. 정말 진짜.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질 뻔했는데 이걸 뒤집어 네. 가지고 극적으로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대역전을 했죠. 네. 그리고 2016년에는 압도적인 파워로 맞습니다. 두산이 진짜 리그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때 다들 이야기한 것이 2015년에 한국 시리즈의 경험이 2016년에 두산을 만들었다. 네. 물론 리포터도 잘하고 뭐 다 잘했죠. 잘하는 선수들만 짝 있었죠. 야 선발 뭐 그때 장원준 선수 얼마나 잘했습니까? 유희관 선수까지 다 잘했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를 그냥 4경기 그냥 NC를 상대로 빵빵빵빵 끝. 물론 이제 17년에 이제 두산이 2위로 마쳤고 한국 네. 시리즈도 준우승을 기록했고요. 기아가 우승을 하면서. 근데 18년에 이제 정규 시즌 우승 네. 후 한국 시리즈 준우승. 하지만 이제 지난해 통합 우승으로 두산이 좀 주춤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좀 다 뒤집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특히 작년 정규 시즌 우승은 정말 극적이기도 했었고. FA 선수들이 네. 많으니까 FA 로이드까지 이제 조금 네. 으쌰으쌰해서 기본적으로 올해 한 번 더 우승하고 내년부터 네. 좀 숨고르기 하자. 예. 이랬는데 갑자기 뭐 지금 뭐 벌써 그냥 숨고르기를 해야 될 판인데. 숨을 벌써 골랐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두산이 조금 주춤하니까 과연 이렇게 되면 네.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두산이 다시 일어서서 역전을 하면서 좀 더 두산 왕조를 길게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여러 팀이 향후 자 전력이 엇비슷해져서 번갈아 가면서 왕자에 오르는 춘추전국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될 것인지. 아무튼 이제 KBO 리그가 굉장히 다이내믹해졌다. 네, 뭐 물론 NC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왕조를 시작했다 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뭐 이제 이렇게 이전까지의 네, 성적을 일단 기준으로. 한번 왕조를 네. 하려 그러면 한번 짚어줘야 됩니다. 한국 시리즈 이게 한번 행가래를 한번 해야지 네. 해야지 되고. 저희가 이제 왕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체 왕조는 뭔가요? 그 조선 왕조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왕조. 네. 네. 왕이 누구죠? 참 이제 네. 왕이 일단 네.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같은 왕가가 이렇게 쭉. 아 혈통이 이어져야 네. 되나요? 그래서 네. 이제 통치자가 쭉 해야지 이제 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KBO 리그의 왕조다 이러면 그냥 대충 꼽아보면 해태 타이거즈 있죠. 그쵸. 예. 네. 1983년 첫 우승, 15년간 무려 이후로 15년간 9번의 우승. 네. 기본적으로 해태 왕조가 전통적인 왕조다. 왕조의 시작이다. 네. 자, 임팩트 확실하고 네. 그리고 누구 이렇게 꼽으면 딱 나와요. 김홍룡, 선동열, 이종범 딱 나옵니다. 맞아요. 영원할 것 같은 혜태가 잠깐 주춤하면서 이후에 이제 현대 유니콘스가 막 올라옵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제 98년부터 2004년까지 4차례 우승했다. 김재박 감독 그때 정민태, 뭐 임선호, 박재홍 쟁쟁했었죠. 야구 그때 특히 이제 선발 야구 막 맞아. 한때는 5명이 다 10승. 뭔가 막 젊고 막 좀 생동감 있는 그런 왕조였던 것 같아요. 현대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네. SK 왕조. 그렇죠. 2007년, 2010년 사이에 3번 우승하고 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한국 시리즈 네. 진출합니다. 뭐 김승건 감독, 물론 이제 김승건 감독 물러나시고 또 이만수 감독이 또 한국 시리즈 가기도 했습니다. 김광현, 박경환 딱 나옵니다. 거기도. 그리고 나서는 뭐 2010년대 초반 삼성을 꼽을 수밖에 없겠죠. 류중일 감독의 이제 좀 황금 시기였기도 했고요. 사실 네. 이제 삼성 왕조가 이제 2011년부터 네. 2014년까지 4년 연속 통합 우승. 네.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정규 시즌 다 그냥 통합 챔피언. 초강력이다. 예, 이건 뭐 전무후무하다. 네. 2015년에 정규 시즌 1위하고 한국 시리즈 준우승하면서 그때부터 좀 꺾이기 시작하죠. 네. 그거 바톤을 바로 이어받은 것이 두산. 지금의 두산 앞서 베어스다. 설명한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예. 지는데 이게 참 정말 영원한 게 없다고 느껴지는 게 저희가 또 근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해태 때는 좀 10년 이상 지속이 됐다면 그렇죠. 좀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는 것 그때는 같기도 이제 하고. FA가 네. 없었다. 아, 그 FA가 없어. 급변한 변화가 없어서. 급격한 네. 그러니까 선수단의 큰 변화를 움직일 그런 여지가 없었다. 물론 해태가 모기업이 많이 흔들리면서 네. 자금 압박을 받아서 선수 유출이 되고 또 떠납니다. 그죠? 네. 선동열 감독 또 이종복 코치가 떠납니다. 일본으로 떠나게 되면서 그것이 뭐 직접적인 타격이 됐습니다만 네. 그 이후로도 뭐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이 변화를 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5년을 이어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뭐 저도 지금 뭐 두산을 담당하면서 그 두산 야구를 몇 년째 계속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좀 두산이 흔들리는 시점이 온 건지 뭐 저도 막 뭐 다른 기자들이나 뭐 구단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두산이 정말 올해 위기를 맞은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좀 순리대로 아니면 경기가 좀 생각보다 안 풀렸다고 봐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진짜 이제 조금 다른 야구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시점이 왔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수분 야구다 이게 듣는 사람들 와 두산은 화수분 야구다 아무리 포도 마르지 않는다. 근데 이제 누군가는 넣었을 거 아니에요. 물을 그렇죠. 넣었던 부분들은 참 잊기 쉽. 그리고 언젠가는 마르게 됩니다. 일정 부분은 안 마르는데 이게 한번 동이 나면 그때는 진짜 없어요. 그리고 동이 크다 보면 나중에는 물 퍼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더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 왕조를 일군 타 구단과 달리 이제 두산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좀 경영도 좀 실속 위주로 했어요, 그죠? 네, 뭐 좋게 표현하면 실속 경영인데 사실은 좀 뭐 뼈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수, 민병헌, 양의지 네. 이 선수들 정말 뭐 지금도 아마 두산에서 뛰었다면 뭐 지금 최고 스타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기량도 그렇고 스타성도 그렇고 근데 이 프랜차이즈 선수들을 떠나 보내고도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게 두산의 굉장한 이제 칭찬 포인트였는데.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영향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는 게 아닌가. 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큰 영향이죠. 네. 큰 영향이죠. 이건 뭐 처음에 우린 버틸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버텼던 선수들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사실 그 버틴 선수들은 뒤에서 좀 백업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1.2군 정도. 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없으면 진짜
바로 이제 백업 멤버가 사라진다. 선수 뎁스가 완전히 좀 얕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데, 근데 뭐 네. 김태형 감독이 강력한 선수단 장악력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게 뭐 키움 얘기도 뭐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김대현 감독 스타일이 딱 그거와는 좀 반대되는 유형 정반대죠. 아닌가요? 네. 정반대죠. 또 때로는 구단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김태형 음. 감독이 강력한 카리스마 그리고 장악력 그리고 선수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또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줘서 선수가 성장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부분들 장점을 이끌어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진짜 좀 뭐 상당히 좀 플러스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구단 운영에서도. 하지만 이제 올해는 좀 부침을 거듭보라고. 네. 갑자기 선발 이용찬 플렉센 부상. 음. 그죠? 이영하 선수도 좀 부진으로 보직 변경까지 되고 변수도 네. 많았어요. 그리고 다선 응징력도 예년만은 또 못하고. 네, 뭐 이 부분은 정말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객관적인 성적이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두산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올해가 끝나면 뭐 최대 뭐 8, 9명의 FA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인데 네. 두산에서도 뭔가 2021년을 좀 변화의 기점으로 잡았지 2020년을 변화의 기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최고로 네. 좋을 때 하이라이트다 생각을 한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올해가 진짜 최고다. 거기서 저는 근데- 약간 좀 삐걱거리는 게 나오지 않았을까? 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몇 명이나 잔류를 할 수 있을지 구단이 이제 두산 구단이 선별적으로 이제 오퍼를 넣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전체 다한테 오퍼를 넣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수축이 돼 있으니까 또 오퍼를 넣지 않는 나머지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이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좀 뭐 구단이 버티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도장을 찍지 않을까 잠자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포스트 시즌이 남아 있고 최종 순위를 음. 어떻게 끝날지는 뭐 모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두산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근데 뭐 그럼요. 가능성이 없진 네. 않지만 네. 그래도 두산은 시즌 후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좀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담담함을 넘어가지고 좀 비장합니다. 아, 그런가요? 2020년을 좀 어, 내다보는 그런 게 네. 좀 약간 좀 긴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 이제 고위 관계자 한 분이 FA는 순리대로. 자, 절반은 순리대로? 네, 순리대로 한다. 그래서 제가 절반 좀 방어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수 본인, 에이전트와 구단 마음먹게 달리니까 선수 본인하고 에이전트가 마음을 좀 눈높이 좀 낮춰달라는 거예요. 너무 모호한 설명인데. 자, 전반적으로 허경민, 오재일 등 다른 팀에서도 전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를 데려가려 할 것이다. 우리 FA 선수는 절반은 다른 데서 입질 안 할 수도 있다. 우리 팀에도 허경민하고 오재일은 중심이다. 학고는 허경민은 또 중요하고 또 장타 거포인 오재일도 전력에 많은 부분이다. 네. 근데 우리만 힘든가? 타구단도 힘들다. 타구단도 씀씀이 줄이는 분위기 아니냐. 그래서 이제 FA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시즌이 끝나면 선수단의 뭐 인원수 조정 이야기까지도 있으니까 네. FA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단연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전체 다 좀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두산도 오히려 조금 더 머리가 아플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근데 또 하나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잘 나가는 팀이 5년 이상 참 팀을 선두권에서 지속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네. 이유는 지금 우리 여건상에서 1위를 하게 되면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맞아요. 두산도 지금 몇 년째 지금 후순위에서 뽑고 있는데. 그 진짜 5년 연속 이렇게 후순위를 뽑다 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9번, 19번 이렇게 뽑고 10번, 20번 막 뽑으니까 뒷번호 선수들을 계속 뽑으니까 선수가 좀 그렇다 아쉽다 이거죠. 일단 올해는 1m 90, 90kg 이상 그냥 네. 우리 올해 뽑은 신인들을 보니까 평균 그냥 1m 88에 90kg 정도더라. 아, 하드웨어를 봤다. 네. 하드웨어 좋은 선수 뽑아서 그냥 만들어 쓰자주의다. 일단 뭐 야구 기능적인 것보다 그냥 발전 가능성만 보고 아니 덩치도 좋고 해야 된다. 네. 앞에서 타 팀들이 좋은 선수 다 뽑아가 버렸다. 올해 이제 우리 팀 플레이가 좀 덜 끈끈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FA 선수들이 네. 많으니까 하지만 이제 선수들이 개인 성적 신경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가만 그럼요. 네. 할 수밖에 없다. 예. 저 아마 두산 선수들도 지금 특히 FA 앞선 선수들 중에 이제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선수들도 있는데 네. 그 선수들도 뭐 열심히 안 해서는 아니고 정말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 오히려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두산이 이제 뭐 왕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최근 네. 몇 년의 그런
집권을 좀 이게 정말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올해 네. 계속 구단 내부를 가장 혼돈에 빠뜨렸던 게 이제 매각설이잖아요. 시즌 초반에. 그죠. 네. 시즌 초반. 근데 두산 베어스는 뭐 좀 매각설에서는 굉장히 좀 한 걸음 좀 조금 비껴나 있습니다. 비껴나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룹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맞고 구조조정이 좀 막바지에 있습니다. 잘 좀 네. 해결이 돼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구단은 좀 야구단대로 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마련을 할 필요는 네. 있겠죠. 지금 자금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네, 네. 그룹에 당장은 손을 내밀 상황은 아니니까 뭐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왕조가 저물 때 전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조금씩 혜태 보입니다. 뭐 이런 팀. 예. 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두산도 조금 불안해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뭐 혜태는 모기업이 흔들리고 선동열, 네. 이종범 이렇게 뭐 두 사람의 일본 진출. 네, 네. 현대 왕조도 모기업이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맞아요. 2004년 네. 우승 후에 박진만, 신정수 FA를 이적을 해버려요. SK는 이제 김승근 감독이 떠나면서 팀의 내용이 굉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SK 역시 이제 우승 멤버 박경환, 그죠? 지금 뭐 감독 대행 나이도 먹고 정근호 선수도 FA로 또 하나로 가버리기도 하고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또 피하지 못하는 부분도 네. 있고 삼성 오승환, 그죠? 일본 최용호, 박승민 FA로 떠나고, 네. 그죠? 차우찬 마찬가지로 FA로 LG로 갔죠. 이승엽 선수 은퇴하고. 그러니까 두산도 올해의 이 FA들은 상당히 큰 부분이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구단으로서도 부담이 될 겁니다. 진짜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한꺼번에. 우르르 다 나. 그리고 이 네. 선수들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플러스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구단도 기본적으로 잡으려면 1년에 들어가는 앞으로 4년을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나눠가지고 8년 동안 4년 이렇게 쓰는 거랑 그냥 4년 안에 요만큼 써야 되니까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다 보면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선수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선수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좀 겁니다. 화가 네. 나지만 그렇다고 뭐 갑자기 올해 그럼 난 FA를 그냥 유예해 내년에 선언하겠어. 이용찬 선수는 뭐 수술을 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뭐 내년에 또 누가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요. 또 그렇지만 올해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모릅니다. 맞아요. 자, 네. 장재영 선수 이제 신인 계약금으로 9억 원을 키움이 쐈잖아요. 네. FA 시장이라는 것이 갑자기 두 구단이 목숨 걸고 또 어느 중에 한 분이 우리 올해 한번 쏴볼까? 이렇게 되면 전쟁 나는 겁니다. 무단히 가만히 있는데 미사일이 한 방 날라오면 이쪽에서도 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핵전쟁이 일어나면 선수들은 그냥 와 좋다. 지금 뭐 예비 FA 선수들의 몸값에도 이제 좀 직격탄이 될 수 네. 있고 또 아마 두산 이 왕조가 이어지느냐의 이제 핵심은 남은 올 성적인데 네. 최근 경기력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방망이도 좀 필요할 때 좀 점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또 좀 뒷문 쪽에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영하 선수. 네, 아직 좀 장담은 할 수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네. 우리나라의 이 KBO 리그의 포스트 시즌은 단일 리그 체제하에서 치르잖아요. 네. 무진장 정규 시즌의 순위가 중요합니다. 이제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가을 야구를 가는 팀 이것은 두산이 가을 야구에 합류한다는 전제합니다. 네. 이것은 6위 기아나 7위 롯데가 뒤집어지면 두산이 탈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팀도 두산하고 하면 부담은 느낄 것입니다. 맞아요. 절대로 가을 야구를 가게 되면 굉장한 부담을 느낄 거예요. 네. 지금 10개 구단 중에 뭐 두산보다 가을 야구 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팀 아마 없지 않을까. 네. 그 경험을 무시 못하니까 그래서 두산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많은 팀들이. 네. 뭐 올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즌 마무리되고 난 이후의 두산의 행보도 네. 좀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